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1일 토요일 오전 11시 35분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리플 CEO가 최근에 들어서 암호화폐 업계 내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다양한 발언을 하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 2024 컨퍼런스에 참석한 리플 CEO 브래디 갈링하우스가 도지코인에 대한 부정적 발언을 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나는 도지코인 반대자는 아니다. 다만 도지코인의 실질적인 사용 사례를 보지 못했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향후 10년간 암호화폐 업계의 성패는 투기적 투자보다는 유용한 서비스 개발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도지코인은 효용성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면에는 리플 XRP는 효용성을 갖춘 암호화폐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현재 코인 마켓캡에 의하면 리플 XRP가 7위 그리고 도지코인이 8위로서 도지코인을 견제하는 발언인 것인지 아마 암호화폐의 발전을 위한 발언인 것인지 XRP 투자자 입장에서는 후자라고 생각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의도가 어떻건 간에 조심스러운 발언이 중요한 것이 브래디 갈링하우스가 지난번 인터뷰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테더를 미국 정부가 줬고 있다라고 말했다가 테더 CEO로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느니 리플이 연말에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니까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느니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라면 지금은 업계의 상생을 위한 협력이 더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리플 CEO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공격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 바이든 대선 캠프에서 암호화폐 투자자,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암호화폐 업계와 만남을 갖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브래디 갈링하우스가 트윗을 통해서 암호화폐 유권자들을 위한 변화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조 바이든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게리 겐슬러의 사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리플 CEO가 남긴 이런 발언은 다시 한번 리플과 SEC가 최종 판결 전까지 합의할 생각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SEC 입장에서는 합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미국 내에서 리플 사업을 영구 금지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약식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할 수 있는 기회를 챙기려고 하는 것이겠죠. 리플은 SEC와 합의를 하려면 SEC가 미국 내 사업을 보장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SEC가 그런 조건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으니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SEC 게리 겐슬러가 리플 입장에서는 규제기관 통틀어서 최악의 인물이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결국에는 SEC가 만들었었던 금융기업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의무에 대한 회계 지침을 무효화하는 초당적 공동 결의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암호화폐 업계의 표심을 얻어내기 위해서 암호화폐 업계로부터 조언을 얻기 위한 미팅을 수차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데 이 행보는 전혀 반대되는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법안은 결과적으로 전통 기관들이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법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해당 법안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초당적 공동 결의안을 맺은 것을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한 이유를 살펴보는 것인데요. 백악관에 의하면 해당 법안이 SEC 권한을 부적절하게 제한하거나 광범위하게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이 SEC가 만든 금융기업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의무에 대한 회계 지침을 무효화하는 이 발의안을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하지 않으면 SEC가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인데요. 이쯤 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상 SEC를 등에 업고 암호화폐 관련된 집행 조치를 얼마나 대리해서 진행하고 있었는지를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제안이었던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표를 정말로 얻고 싶다면 게리 겐슬러를 사임시키라는 일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루어낼 가능성이 많지 않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은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유죄 판결 직후에 나온 것이라서 해당 결의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기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한 타임라인이 현지 시간으로 6월 3일로 정해져 있지만 현재 3일 정도 기한을 남겨두고 행사한 것은 트럼프의 판결을 기다렸다라는 시장의 평가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경우는 트윗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실제로 오늘날 미국 법체계에 대한 대중의 믿음에 큰 피해가 발생한 사건으로서 전직 대통령이 정의가 아닌 정치적 동기에 의해서 그렇게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면 누구나 비슷한 운명에 처할 위험이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입소스 조사에 의하면 이번 판결로 인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성공 확률이 약 41%,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약 39%, 그리고 제3후보 케네디가 약 10%로 드러나면서 물론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판결이 대선 성공 확률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적 이슈로 이번 대선이 끝날 때까지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대단한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블룸버그 ETF 전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가 프랭클린 템플턴이 이더리움 선물 ETF 증권 신고서 업데이트 버전을 제출했는데 0.19%의 수수료를 공개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현재 다른 국가의 이더리움 선물 ETF 수수료가 대부분 1%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이번 프랭클린 템플턴이 제시한 수수료는 이더리움 ETF 수수료 전쟁을 발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ETF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크 인베스트가 21세어스와 공동 추진하던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에서 빠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에 의하면 우리는 이더리움의 혁신적 잠재력과 장기적 가치를 신뢰하지만 당장 ETF를 추진하진 않기로 했다라고 전했는데요. 결국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집중하겠다는 뜻인데 그 이면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돈이 안 된다는 그러한 검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이더리움 현물 ETF는 스테이킹 서비스가 불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따라서 아크 인베스트의 경우는 스테이킹 서비스가 허용이 되는 그 시점에 이더리움 현물 ETF 시장에 다시 뛰어들겠다는 전략적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